일본의 쌀 가격 급등? 아, 일본 큰일 났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 금리 인상을 일으키고요. 나아가 엔캐리 청산을 통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최근 일본의 쌀값 급등으로 우리나라에 온 관광객들이 쌀을 사간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아,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가 아니라 일본의 쌀값 급등은요, 두 가지의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중일 쌀값 급등으로 이어질 거고요. 두 번째가 다시 일본의 금리 인상의 심리를 자극시키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쌀 가격입니다. 2024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다가 올해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중일 전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데, 왜냐하면요, 쌀은 인디카하고 자포니카라는 품종으로 나뉘는데 한중일에서 사용하는 품종이 자포니카입니다. 주로 3개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일본의 쌀 가격이 급등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해버렸죠. 네, 우리나라의 쌀 가격도 올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자, 연쇄적인 쌀 가격 급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필품, 그러니까 음식료에 대한 물가 상승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자료는 국제 쌀 시세인데 2024년부터 하락을 하고 있죠. 태국이나 인도에서 주로 생산하는 건 인디카 품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품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거고, 정말 쌀 가격이 급등하면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 입맛에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포니카 쌀을 생산하는 한중일에서 쌀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쌀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간반 정책으로 197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밀 등을 수입하면서 벼 재배 면적이 감소하기 시작을 하면서 1967년 1309톤의 일본 쌀 생산량이 1995년 900만 톤으로 감소를 시작합니다. 특히 일본의 쌀 민간 재고량 추이를 보면은 추세적인 감소도 있어요. 하지만 2024년 민간 재고량이 지난 16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민간 재고율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재고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는 겁니다. 일본의 쌀이 점점 부족해진다. 그리고 그 쌀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한다. 시간이 지나면은 한중일 전체의 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게 미국에서도 자포니카 쌀을 생산하거든요. 이번에 관세 정책 때문인가 싶기도 한 그런 생각입니다. 에토 농림 수산 대신은 전국 비축미 21만 톤을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필요시 추가 방출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쌀 가격 하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쌀 가격이 눈에 띄게 급등을 했는 거지 다른 음식료들도 가격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음식료의 심각한 요인입니다. 일본의 경제가 회복하고 있고 나아가서 호황을 보이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양배추 가격만 보더라도 150엔에서 움직이던 게 지금은 500엔을 넘어서면서 약 300% 증가를 했습니다. 일본의 식품 물가는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이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 일본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러우 전쟁 이후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지만은 그래서 워렌 버핏이 상사주를 그렇게 매입했구나 싶더라고요. 역시 투자를 잘 하시는 겁니다. 자, 더 심각한 거는 일본의 식품 물가 상승률로 7%대를 넘어서고 있어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량하고 에너지인데 식품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 그리고 식품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2번 더 한다고 했었고, 기준금리를 1%까지 인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대두되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유인이 축소되면은 일본의 금리와 다른 국가들의 금리 폭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간 누적되어 온 엔캐리 자금이 추가로 청산될 경우에 작년 8월 초와 같은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을 미국의 트럼프 이상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계속 급등하고 있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금리는 상승하고 있고요.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이번에 1.5%도 넘었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상승하고 다른 국가들의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달러화 및 엔화의 대출을 보면은 미국의 고금리가 지속되던 그 시기, 일본의 대출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일본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되면은 반대로 엔화 대출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무식하게 금리가 인상하든 인하하든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집 사세요. 대출 받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국가들은요, 금리가 상승하면은 대출을 줄임으로써 리스크 관리에 들어갑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 추정을 보면은 글로벌 은행의 엔화 대출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건데, 청산 규모를 보면요, 13조 엔, 원화로 1300조 원 정도이고요. 해외 증권 투자도 19조 엔, 원화로 19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단기간에 급격한 청산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쌀 가격 급등? 아, 일본 큰일 났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 금리 인상을 일으키고요. 나아가 엔캐리 청산을 통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관세로 인해서 힘들죠. 그리고 일본까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준비하셔서 피해를 좀 줄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